2024년 연초에 MG 손보에서 오텐텐을 따라한 오슬림이라는 상품을 출시했죠. 이건 오텐텐을 완전히 따라한 거고, 오텐텐을 따라한 건 삼성화재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생겼고, 롯데 손보에서 MG를 대상으로 한 15세에서 40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또 장기 할인 상품을 내놨어요. 한화는 최근에 계속 여성을 밀고 있죠.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이런 기능을 탑재해서 다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5년만 보는 시대를 지나서 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 보고 더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죠. 할인 경쟁을 무언가로 해야 되는데 할인 경쟁을 과거에는 환급금, 무해지 환급형 이런 걸로 해서 할인을 해줬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알리루무를 길게 늘려서 이 긴 알리루무 기간에도 건강하다면 더 할인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고요. 그게 오텐텐을 시작으로 나왔다면 지금 한술 더 떠서 3에노나 2에노에서 갖고 있는 무사고 전환 기능을 여기에 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6년 차, 6년 무사고 할인으로 가입을 했는데 또 무사고다 그러면 7년 할인율로 바꿔주고 또 무사고다 그러면 8년 할인율로 바꿔주는 할인을 계속 추가해주는 상품으로 엄청나게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이 사실 저는 전혀 예측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영업 환경이 어렵고 이런 보험료가 낮아지는 걸 고객들이 더 요구하다 보니 그 고객들의 요구치에 맞는 신상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고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부정적인 반론 있잖아요. 보험료만 열심히 냈지 나는 보상 한번 받아본 적 없다. 난 보험이 나한테 혜택을 주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보험료만 내시고 건강하셨다면 더 할인해 드릴게요. 더 보험료를 낮춰드릴게요가 되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이 아프시고 많이 병원에 가신 분들만 실손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혜택을 보셨다면 반대급부로 병원을 안 가시고 건강하셨던 분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 신상품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MG에서 나오고 롯데에서 나오고 한화에서 나오고 이렇게 줄줄이 따라서 나오는 작년에 KB, 삼성화재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MG, 롯데, 한화 이렇게 줄줄이 따라서 나오는 이유는 결국 하나죠. 시장이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우리 집안은 유전력도 없고 항상 건강해요. 근데 보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소구할 수 있는 니즈 환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약으로 들어가 보면 뭐 아시겠지만 특약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특약들이 나오고 있고 너무 다양한 컨셉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간병인에 대한 니즈, 간병인 보험에 대한 건 내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연락 오고 먼저 고객분들이 물어보는 유일한 보험 중에 하나실 거예요. 그만큼 고객들의 니즈가 높은 게 간병인 상품인 것 같아요. 간병인이 이제 180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KB에서 이번에 365일이 나왔죠. 심지어 보험료도 되게 저렴하게 특약을 잘 구성했어요. 181일부터 365일만 따로 추가로 보상되게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만 보상하는 특약은 월등히 저렴하더라고요. 10,000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기존의 간병인 보험이 보통 한 5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겨우 10,000원 정도만 추가하면 180일이 365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간병인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던 고객분들한테 상당히 저렴한 보험료로 365일을 커버해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이 KB의 365일 간병인 일당이 정말 괜찮은 특약이라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혈관 질환에 대한 건 뭐 익히 아실 테니까 뭐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고 지금 거기서 이제 산정특례로 넘어갔고 거기서 또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더 발전하고 있고 또 특약을 더 세분화하고 있고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한 세분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술비도 지금 더 강화되고 있죠. 근데 수술비가 사실 강화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보험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질병수술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질병수술비 뭐 20만 원만 넣어도 몇천 원 하고 5대 이제 다빈도 수술 빠진 질병수술비 추가해서 80만 원 더 넣거나 해서 100만 원 맞추게 되면 그것만 해도 몇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질병수술비 특약이 고객들한테 활용도 높은 아주 폭넓은 수술 특약이지만 보험료가 또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데 게다가 업계 한도를 또 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많이 가입하면 또 가입을 안 받아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뚫어버린 상품들이 나왔죠. 생명보험사 쪽에서 업계 한도를 뚫어버린 상품을 내놓고 120만 원, 160만 원 수술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 심지어 보험료도 높지 않아요. 저는 올 한 해 대부분의 특약이나 어떤 상품 셀렉션은 특히 이제 유병자 상품 셀렉션이나 아까 말씀드린 무사고 할인 전환을 계속 해주는 이런 셀렉션은 압도적으로 손보가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손보가 이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특화된 시장, 수술비라든지 업계 한도를 뚫고 나가는 그런 내용들, 생보가 드디어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생명이나 동양생명에서 수술비로 치고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슈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상품 셀렉션을 고객들 입장에서 좋은 셀렉션을 해드리는데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이나 동양생명이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고객들한테 이미지가 좋은 회사도 아니었고 상품성이 그렇게 좋았던 회사도 아니었고 하지만 작년부터 정말 많이 이 회사들이 변화하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였죠. 그래서 올해는 근데 아주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이들이 다가오고 있다. 2024년에는 상품 선택지에서 드디어 이제 생명도 암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뭐 수술 특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수술 특약으로 지금 먼저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2024년 중반쯤이 되면 혈관 질환이나 이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더 낮춘다거나 더 특화돼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야만 이들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캐파를 늘릴 수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명보험사들은 무조건 보장성 보험료를 올려야 돼요. 무조건 보장성 보험을 팔아야만 되는 회계처 이상 그런 상황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들이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손보랑 경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경쟁은 누구한테 이득이죠? 그렇죠. 저희한테 이득이죠. 왜? 고객한테 더 좋은 상품을 우리가 어프로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경쟁하는 건 너무나 저희한테 이득인 상황입니다. 근데 올 한 해 정말 이런 다양한 경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손보 쪽은 그걸 따라갈 거냐? 제 생각엔 그걸 따라갈 것 같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 무사고 할인형 상품, 무사고 할인 전환형 상품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상품 구조를 계속 개발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 셀렉션을 할 때도 앞으로 이걸 생각하셔서 세트 판매하신다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암은 생명으로 빼시고 나머지 혈관과 수술은 손보로 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세트 판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앞으로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셀렉션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보이고, 뭐 치매 간병 분야도 지금도 이미 그렇지만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손보가 계속 끌고 갈 거라면 치매 그리고 뭐 재가급여 이쪽은 여전히 생보사가 강점을 갖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암진단비에 대한 한도가 금융당국의 이제 어떤 그런 압박으로 2억 5천까지 확 줄었다가 지금 뭐 슬금슬금 다 올라왔잖아요. 특히 이제 생보 기준으로 슬금슬금 다 올라와서 3억 4억 이제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강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보는 계속 그런 쪽으로 특화된 영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생보는 단기납 중심과 그다음에 보장성에서는 질병수술비 그리고 암 이런 어떤 딱 특정 파트에서 특화된 루트로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들어서 재밌는 이슈가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보장 플랜이 없어질 거다라는 이제 소문도 있었는데 암 바로 보장 플랜 있잖아요.
감액 기간도 면책 기간도 없이 바로 타사나 우리 회사에 안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우리 회사에 가입할 때 감액 기간 면책 기간 없이 바로 암 보장이 시작되는 암 바로 보장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2024년 1월 되면서 없어질 거라는 이제 헛소문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생명사에서도 이제 신한라이프에서 처음 따라왔죠. 그래서 타사도 따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고 시장의 대세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결국은 니즈에 맞추는 거죠. 고객들이 새로운 암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감액 기간이 있고 면책 기간이 있는 게 너무 두려워. 라는 이런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의 이런 원치에 부응하는 거죠. 정말 최근 10년 내에 작년과 올해가 가장 좋은 상품들을 갖고 있고 특화된 상품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면서 고객한테 이득과 도움을 주시고 고객의 미래를 잘 지켜주시는 그런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보의 상품 구조 그리고 생보의 상품 특성까지 2024년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제 나름대로의 전망을 말씀드려 봤고요. 다른 전망으로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